공간 대여나 파티룸과 관련해서 많은 영상을 보다 보면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파티룸은 이미 공급 과잉이다, 레드오션이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티룸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파티룸 창업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창업에서 실패하지 않는 분명한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간 대여 사업에 관심이 많죠. 아무래도 공간 대여 사업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야고, 비전문가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다 보니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공간 대여 사업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모든 분야가 거의 무인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그 관심도는 더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파티룸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너무나 공급 과잉 상태이고 누가 봐도 레드오션 시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누군가 돈을 벌고 있는 걸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새로운 지점들을 계속 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 계속 나는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파티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또는 파티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너무 레드오션이고 공급이 과잉이란데 난 그래도 내 여건상 이 사업이 가장 적합한 사업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파티룸이 적합한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티룸 창업을 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레드오션 속에서 무조건 창업이 성공한다? 그런 거는 허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가 파티룸을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규칙 같은 게 있는데, 이것들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티룸 창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그 안정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장점, 특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잘 접목한다면은 다른 파티룸과는 전혀 다른 차별성 있는 파티룸으로 경쟁력 있게 키울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 파티룸의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전 단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파티룸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받은 피드백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해서 얻은 결론들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파티룸의 분명한 특징인 것 같아요. 파티룸을 우리가 언제 돈을 내고 이용할까요? 사실 저는 예전에 파티룸을 써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파티룸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도 저걸 왜 대체 돈을 내고 이용할까, 이게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여튼 그랬는데, 그것들을 제가 직접 창업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계속 보다 보니 제가 내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가까운 친구들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추억을 남기고 싶다, 이 생각이 있을 때 파티룸을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파티룸이 실패하지 않는 전략을 찾을 때 이 문장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장 속의 첫 번째 키워드는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우리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찾는 이유는 분명할 것 같아요. 우리가 술집을 가거나 카페를 가서도 충분히 친구들과 놀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는 우리들의 대화에 집중할 수 없고, 우리들끼리 준비한 뭔가 이벤트라든지 게임을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특징을 창업을 하는 방법으로 가져오면 간단해져요. 소음에 민감하지 않고 외부에 의한 방해가 없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파티룸이 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거든요. 대부분 주거지 밀집 지역에 한다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주거의 공간을 파티룸으로 대여를 하는 경우 9시만 넘어도 소음이 발생하면 외부에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운영자나 이용자 모두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죠. 또는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데 심지어 또 공용으로 써야 되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러면 어떤 이용자가 이곳에서 뭔가 내가 프라이빗하고 아늑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음식이에요. 파티룸 근처에 간단하게 음식을 포장할 수 있는 곳이나
간단하게 음식을 살 수 있는 작은 마트라도 마트가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음식을 배달시킨다 하더라도 일부 음식은 반드시 사와야 하는 것들이 발생하고, 특히 술이나 음료는 사와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뭐 역이나 대중교통으로부터 파티룸을 가는 동선에 잘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사고 대중교통으로 내렸을 때 파티룸이 얼마나 가깝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파티룸 공간 위치를 찾으시는 것도 매우 좋아요. 실제로 저희는 리뷰에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적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고, 좋은 리뷰가 쌓이면 그만큼 또 다양한 분들이 이 공간을 예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용자들이 이 공간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쨌든 파티룸을 이용하면서 이 음식을 먹는 시간이 가장 길고 음식과 함께 추억을 남기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해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이블이 경쟁력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파티룸도 경쟁력이 있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좀 더 작은 인원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보다는 다인원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좋겠죠. 그 이유는 뭐 이미 제가 특징을 말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키워드는 추억이죠. 추억이라고 하면 사실상 사진을 의미합니다. 저는 뭐 워낙 사진을 안 찍는 사람이라서 사실 어떤 식당을 가든 가게를 가든 사진을 안 찍어서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저희 고객은 아니에요. 저희 고객들은 대부분 사진을 좋아하시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에 집착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보더라도 음식 세팅이 예쁘면은 고객들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고객들이 사진을 찍는 가게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파티룸은 그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점은 음식으로 먹으러 가는 곳이고 파티룸은 추억을 남기러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파티룸을 만들더라도 꼭 한 군데의 공간에는 예쁜 포토존을 만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비용에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존을 예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군데 공간만큼은 분명하게 포토존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파티룸을 예약할 때 어떻게 파티룸을 예약할까를 고민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링크들, 그러니까 파티룸에 있는 많은 상품들을 보다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있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사진들을 보게 돼요. 그럼 고객들은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기서 어떤 사진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까? 공간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그 공간의 사진이 포토존 같이 보이고 사진을 찍기 좋은 공간이라고 느껴진다면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약률이 훨씬 좋아지겠죠.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지킨다고 하면은 어떤 파티룸을 창업하더라도 절대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시기일수록 어쩌면 우리가 뭐 잘 된다고 하는 거, 남들이 이렇게 한다는 걸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가장 기본에 충실한 파티룸을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그 다음을 봐야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특기나 장점을 살려서 이제 차별성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절대 여러분들은 파티룸 시장에서도 치킨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거고,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공간이 파티룸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선 여러분이 또 선두주자니 레드오션이 아닌 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파티룸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파티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나는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떤 걸 보완해야 될까도 계속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전략을 다졌다면 다음부터는 수익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전략, 그런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창업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